서울신문에 30일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건 언젠가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으면서도 어제는 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 이제 보게 됐습니다. 2020년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11월 대선 승리 연설 뭐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2020년 내가 부통령직을 수행하는 첫 여성이지만 미국 역사상에 부통령으로 여성이 처음이었는 것 같아요. 첫 여성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 앞으로도 우리 여성들이 이제 그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혼돈과 중요의 나라에 살고 싶은가? 2024년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 2024년 7월 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 후 첫 뉴스입니다. 멋있는 얘기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만 해도 올해 선거는 2020년의 재연으로 인식됐다. 4년 전 맞붙은 두 후보가 이젠 나이를 먹고 이치만 뒤바뀌었을 뿐이다. 극한 분열 속에 이루어진 리턴 매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8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첫 여성 대선 후보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혼 2010년 대선이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8월 1일 시작하는 온라인 투표에서 가반을 득표하고 1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을 하면 8년 만에 여성 대 남성으로 대선 구도가 짜인다.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 아프리카계 흑인 대 백인이라는 그림도 그려진다. 2016년에 이제 그 힐러리 여사가 트럼프하고 결혼가지고 이제 쳤었죠.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 클린턴 전 장관처럼 첫 여성 대통령과 인종 정체성을 거론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을 내세워 자유수호와 헌법 수호자 대 범죄자 구도를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뭐 24개인가 뭐 이렇게 있죠. 두 사람의 차이는 유세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16년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주요 정당이 여성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처음이라. 어머니의 딸로서 딸의 어머니로서 이날에 온 게 너무 기쁘다 라고 했다. 그의 트럼프에게 진디 대선 패배 연설에서 나를 믿어준 모든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여러분의 옹호자가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 첫 유세에서 자유와 연민, 법치의 나라에 살 것인가 아니면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 살고 싶은가를 라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외쳤다. 또 검사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이력을 들어 나는 트럼프 같은 유행을 잘한다. 형사 기소된 트럼프의 먹이사슬 유죄 판결을 소환했다. 낸시 제이 허시만 펜실베니아 대 정치 젠더 연구 교수는 뉴스위키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을 감안할 때 최초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아메리칸 대 여성과 정치협회 이사인 베시 피셔 마틴도 인종성별에 대한 호소는 주요 정당에서 지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에겐 양날의 검이라며 해리스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짐을 막아야 하기에 여성 최초 수식어를 띄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대결 구도가 흑인과 백인 남성이었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일기 유사인 민주주의의 위협과 상대해야 된다고 한 것이다. 지난 8년간 바뀐 미국 사회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미투 운동 여성의 대학 졸업자 수가 남성 졸업자 수를 웃도는 사회 분위기 등 정치인의 성별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엄숙주의를 버리고 소셜미디어 SNS에서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악동 이미지에 동참하고 자신을 희화한 코코넛 밈을 활용하는 등 Z세대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겉은 갈색이고 속이 하얀 코코넛은 아프리카계나 아시아계 미국을 부리는 단어로 때론 농담이지만 때론 조롱이 되기도 한다. 한
NIT 칼럼니스트는 이를 두고 해리스는 다양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뉴스위크 기사에는 해리스가 힐러리의 전철을 따르지 않는 게 당연하다. 힐러리는 대선에서 졌으니까 라는 댓글에 달기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지난 일주일간 기부금 2억 달러가 답지하고 2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한 2,771억 원입니다. 새 후원자가 17만 명이 이르는 등 호감도가 수직 상승하는 분위기다.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주당을 접수하고 미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자리까지 깨차할 수 있을지 99일 남겨놓은 레이스를 지켜볼 일이다. 워싱턴 포스트. 이젠 워싱턴 특파원이 써온 글입니다. 뭐라 해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리스가 돼야 되죠. 허물어져가는 여러 가지 사항, 뭐 일본하고도 또 한참 동맹 관계 흔들렸는데, 그다음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놨는데, 트럼프 저 친구가 만약 나는 그 나이 먹고 트럼프는 정신 연령이 뭐 악동 같아가지고 뭐 어떤 연장자라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핵이 많은 나라의 친구하고 나라하고 친해져야 된다? 또 푸틴을 가장 친한 친구,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인 용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근데 대통령을 4년을 하고 지금 78세가 된 또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선언하겠습니까? 미국 국민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투표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